지금 1회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1번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GM 작물이란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뽑아내어 다른 생물과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섞은 식용작물과 기능성 작물 모두를 총칭합니다. 여기서 작물이란 식물을 뜻하고 각종의 장점들을 유전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GM 작물은 재래식 생산 기술에 대한 친환경적 사선 제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의 삶 속에 밀접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기술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될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GMO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토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 논제에서는 GM 작물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지만 그것이 국내 재배가 되었을 경우에 가져올 과학적, 사회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GM 작물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는 이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을 수용하며 체계적으로 안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GM 작물은 인류 등장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비판을 수용해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작물입니다. 이와 같이 따끔한 비판이 있기에 변형된 단백질은 철저한 인체 위해성 검사를 통해 확인되며 생산되며 혹시나 모를 착오를 위해 환경 위해성 평가 또한 점점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같은 모든 새로운 과학적 진보에는 처음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막연히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때문에 재배를 막는다면 이는 앞으로의 인류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식물로부터 염료, 미세화학물질, 페인트, 플라스틱 등의 3차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겔과 다우사의 연합 벤처회사는 식물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일회용 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약의 25%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제, 제조와 의약품 등 연구 및 개발된 치료제 중에는 GM 유전자 치료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때에는 GM 작물이 국내 재배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BT, IT, NT가 우리나라의 3대 산업이고 작물 일련체 기능사업단이 출범한 지 10여 년이 지난 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GM 작물 재배를 위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 및 경제적 상황 속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 자급률의 확보는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십 년 안에 인구는 증가하고 재래시는 줄어드는 가운데 식량, 연료, 그리고 섬유에 대한 수요를 현재 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GM 기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GM 작물의 재배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시사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변화의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GM 작물은 그 변화를 돕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 자연의 결실을 거두는 데에만 치중했지만 우리는 지형적 특성상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GM 기술을 도입한다면 거기서 생산된 기능성 작물, 예를 들면 제초제 저항성 벼, 탄저병 저항성 고추, 비타민C 고함유 상추,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이런 것들이 현재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해외로 역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0 종자 대책에서는 실제로 채소, 화이류 가운데 10종을 전략 품목화하여 해외 시장 현지에 적용하여서 품종을 개발하는 것에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GM 작물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GM 구조의 국내 농업의 구조 변화에 영세 농민들이 그 구조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 종자산업 육성에는 바이오 전문가의 지식과 농민의 현장 지식을 접목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 부담도 완화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농과대학을 연구센터로 지정해서 민간이 직접 품종 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GM 작물의 국내 재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 GM 종자를 양성한다면 비싼 로열티를 내야 하는 해외 종자를 대체할 것입니다. 실제로 딸기 종자의 자급률은 지난 8년 사이에 10% 부분에서 4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희연구소의 국내 종자산업과 로열티 지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가가 지급한 로열티는 한 해 동안 137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농민은 외국 회사들이 1,050원당 하던 장미 가격에 1,450원의 로열티를 매기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 우선 GM 종자가 국내되게 된다면 영세 농업에서는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개발 과정에 참여한 농가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국가 경쟁력 상승에 상응하는 농가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에서의 이익과 국가 경쟁력이 동반되었을 때만이 GM 작물과 자연히 조화로운 사회로 이끌어가게 위한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제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 찬성 측께서는 따로 논제 제안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해외에서 GM 작물을 들여와가지고 국내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GM 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표본에 적용되는 걸로 저희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일단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어느 것보다도 철저한 비판을 수용해서 GM 작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검사 과정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부정 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정은 토론자께서 입론 시간에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막는다면 이게 인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면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제출한 건데요.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에 따르면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는 사전 예방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안전성이 확실하게 100%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GM 작물은 위험하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어긋나는 주장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네, 제 발언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 플라스틱 제품 GM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왜 국내 재배를 해야지 되느냐? 그냥 해외에서 재배할 수 있는데 왜 국내 재배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은 따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GM 작물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GM 작물을 개발할 요건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95년도에 많은 GM 작물이 이미 상업화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모의 경제와 비교급이 이루어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벼 생산이 너무 많아서 그 벼를 생산하는 땅에 오히려 다른 작물을 심고 아니면 심지 않는다면 9,900제곱미터당 30만 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9월 3일 중앙일보와 8월 18일 KBS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따 나중에 반박해 주세요. 따라서 해외를 역수출한다. 이런 주장과 다른 이와 관련된 주장은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적 농민이 GMO 개발과 GMO 산업 중심에 설 거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것 또한 규모의 경제 이론에 따라서 영세적 농민이 그 중심에 설 거라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는 김정은 토론자가 다시 반박할 겁니다. 그리고 논제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 재배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의 GMO 측면과 심사 과정에서의 측면,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GM 작물은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GM 작물이 혹시 어떻게 개발되는지 궁금증은 알고 계십니까? GM 작물을 개발할 때 쓰이는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아그로박테리움의 유전자 감염 기자, 그리고 유전자 총을 사용한 유전자의 삽입인데요. 이런 모든 방법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M 유전자를 원하는 유전자를 해당 숙주세포의 게놈 속에 삽입할 때 그 위치가 과학자들이 정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유전자라는 것이 혼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유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유전자를 게놈의 숙주세포의 게놈 속에 삽입할 때 이게 이 원하는 유전자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플라즈미드에 끼워 맞춰진 상태로 게놈 속에 삽입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플라즈미드에서 나와서 이 유전자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정하다고 판정된 GMO조차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당 수치세포 속의 게놈 속의 다른 위치로 옮겨감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론적인 위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M 작물 개발에 있어서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하는 유전자와 함께 플라즈미드에 삽입해서 이 원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형질 전환을 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역시 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플라즈미드 속에 있기 때문에 게놈 속에서 나와서 다른 주변의 생태계의 병원균이나 박테리아에 전이될 수 있고, 이러한 병원균이 이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 전환이 된다면 슈퍼박테리아 등의 엄청난 위험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 과정의 문제입니다. GM 작물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아주 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이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책에 의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 안정청 같은 경우 이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 몬산토 같은 GM 기업들과 로비, 회전문 인사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자사의 내부 기밀 보고서에 분명히 이런 개발된 GM 작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를 통과시킨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혹시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GM 작물을 개발할 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 GMO 개발 구성의 동시에 GMO를 심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개발과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과연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GM 작물 개발 심사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심사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GM 작물을 심사하는 세계적인 기준은 실질적 공정성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 의하면 그 주요 생활 원칙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L-트립토판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유전자 조작된 L-트립토판을 섭취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호산도 근육통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된 L-트립토판을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그 기존 작물과 그 기존 L-트립토판과 99.6%가 일치하고 단순히 그 독성은 0.03%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정된 GM 작물 역시 실제로 그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이미 국제적으로 판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다고 이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GM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GM 작물이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 이론에 입각한 작물이라는 점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GM 작물처럼 초기에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GM 작물을 도입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GM 작물들을 대량 생산할 때야 비로소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농가가 많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력이 적은 농가들은 몰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 몬산토 책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5년 당시 GM 종자가 트렌드로 미국에서 재배된 당시 농가가 약 7만 7천 가구가 몰락했고, 이 많은 농가들이 기업들의 소당농이나 그런 식으로 흡수되거나 합병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 이론이 적용되는 이런 GM 작물들을 국내에서 재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가 역시 자본력이 충분히 되지 않는 농가들은 몰락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아까 그 긍정 측에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데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정 측의 첫 번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팀 1번 토론자께서는 국내 GMO 심사의 문제점 등 다양한 GM 작물 자체의 실수나 그런 실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수에 대해 설명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GMO 심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저희 교체조사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과정에서의 부패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정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해외에서 수입된 그런 GM 작물을 승인과 허가를 낼 때에만 적용된다는
적용되는 사례를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아직은 국내 재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몬산토나 신센타 같은 거대 종자기업이 없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작물은 우리나라 자체 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GMO 심사를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라는 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사하는 거. 네, 네. 하지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해외에서 반입될 때 심사되는 농산물과 달리 그것은 이 토론의 주제와도 이미 맞지 않고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제하지 않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GM 작물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결정을 많이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이론의 출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요? 그 플라즈미드와 아그로박테리움 이야기 그리고 아, 현세성. 네. 그것은 그 사이언스온의 한정철 박사께서 2010년 6월 2일자 사이언스 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과학자들마다 GMO를 놓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GM 작물이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다 현재 유네비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WTO, 그리고 유럽의 식품의회 안정선들이 모두 합해서 말한 자료를 다시 한번 취약해서 인문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 이 주제에 대한 저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박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부정 측께서는 개발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들어 유전자 총과 GM에 해당하는 그러한 GM이 들어가는 유전자의 위치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출처를 사이언스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사이언스온이라는 과학적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저희는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사이언스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과학자가 그렇게 자신이 가진 실험과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그런 잡지에 낸 것인데 한 과학자의 의견과 그런 가능성일 뿐인 것이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정팀 측에서도 오히려 한 가능성일 뿐인 그러한 것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그들의 근거로 필연적인 근거로 채택한다는 점에서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유네비나 WHO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이런 한 과학자에 의한 그런 해석에 기반한 사이언스온과 같은 출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과학자 한 사람의 뜻이나 그런 의지, 개인적인 성향에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욱더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는 아까 부정층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저희가 논지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GM 작물을 국내 재배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M 작물은 GM을 통한 즉 GM만이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GM의 산업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농업 시장에서의 입지와 또한 가격 의존도를 낮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독립적이고 외국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저희들의 두 번째 주장인 다양한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식량 자급률, 그리고 기능성 GM 식물, 농산물 산업의 고급화 이러한 것들이 즉 필연적으로 결국 모두 미래지향적인 발전 그리고 결국에는 역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식량 자급률 이것은 굉장히 21세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20%에 머무를 뿐더러 현재 세계 곡물 가격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점점 앞으로의 세대에선 이러한 농물 시장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세 농민과 그리고 국가 경쟁력 이러한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GM 작물이 들어와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기본 주장입니다. 안전성이란 1996년에 처음 GM 작물이 재배된 이후 안전성과 그러한 관련 여러 가지 논란들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GM 작물은 재배되기 시작했고 점점 그 입지를 사회에서 넓혀왔습니다. 저희가 논란을 계속하는 그 동안에도 GM 작물이 그 세력을 넓혀왔으며
그러한 사이에 저희들의 GM 작물에 대한 논란과 그러한 것들의 수준 또한 높아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저희는 부정 측이 제기하는 위험성에 대해 모든 걸 배제하고 100% 안전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 측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하고 그러한 비판이 있고 그런 비판 세력을 수용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안전할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몬산토 책에 근거한 여러 가지 비리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독점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거대 종자기업에 맞서 식량 주권을 지킬 것이며 로열티 대응 및 수입 대체에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까지 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할 거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정부는 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의 부담도 완화해 줍니다. 또한 농가 대학을 연구센터로 지정해 민간의 품종 육성을 역량을 강화하며 실제로 작물 유전체 기능 사업단의 연구 목록을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용적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여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GM 작물에 대한 논란들은 그 실험에 대한 설계의 문제성 혹은 잘못된 그런 포인트의 문제로 GM 작물에 대한 실험은 끊임없이 타 과학자나 타 세력에 의해 비판된 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정팀에서 주장하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결코 인정될 수 없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라스미드의 원하는 유전자를 사입해서 해당 숙주세포의 게놈 속에 사입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그렇다면 어떻게 GM 작물을 개발하는지 그 과정 아십니까? 방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없죠. 모르시는 것 같군요. 네,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출처를 공격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매우 사이언스는 단순히 한 과학자가 제기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게 개인의 의지에 이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WTO 같은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신력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공신력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토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할 때 공신력에 근거해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저희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 토론에 사용하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신력과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이 토론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는 몬산토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출처가 어딘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출처를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주세요. 원하시니.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처를 아까 계속 강조하시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 의지가 실제로 드러난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GMO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몬산토나 신젠타 등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GMO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심사에 있어서 그 기업들의 보고서에만 의존한다는, 서류 심사에만 의존한다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조차 지금 정부에서 극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럼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할 때는 되게 새로운 뭔가 신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심사 과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출처로 인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매우 의문이 들고요. 이 토론은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저희가 계속 비판적인 의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아직 GM 작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GM 작물이 계속 이렇게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GM 작물을 국내 재배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precautionary principle, 즉 사전 예방 원칙에 의해서도 이렇게 문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약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판적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으시고 또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그런 식으로 안전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지금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또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제는 GMO의 국내 재배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긍정측 1번 토론자께 논제를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물어봤는데 긍정측께서 yes,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논제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논제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GM 종자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GM 종자를 개발해서 국내에서 재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논제를 제안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국내의 경우에만 시장 한중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해외에서의 심사 과정의 문제점 같은 것은 거의 수긍하는 태도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희 측은 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출처에 대한 의심성을 들면서 100% 안전하다고 GMO가 100% 안전하다고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긍정틱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우기면서 이론을 통해 우기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프리커셔널 프린시플,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거에 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원칙이란 일단 그런 안전성이 100%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GMO 작물이 위험하다고 간주해야 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은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이라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WTO나 안 그러면 다른 국제 기관들을 호소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에서 나온 프리커셔널 프린시플을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익과 부가가치 그러면서 역수출을 얘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수출을 할지 그것도 국내에서 개발된 어떤 작물을 통해서 역수출을 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세 농민이 중심에 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규모의 경제 이론을 통해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 이론을 통해서 반박한 것을 다시 재반박하지 않으시고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토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측 입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의 주요한 근거로는 유전자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유전자 오염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 문제,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계적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런 몬산토, 죽음을 부르는 기업 책에 따르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M 종자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GM 종자가 일반 농장에 있는 종자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GM 종자가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몬산토와 같이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이 농장에, 그러니까 다른 GM 종자가 혼합된 농장에 대해서 특허권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특허권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타격이 있는 것은 농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GM 작물 재배가 허용된다면 GM 종자가 다른 곳으로 일반 농장으로 옮겨갈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판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 또한 특허권 문제를 기업 측에 옹호하는 입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GMO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비유도적 혼합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작물에 GMO 종자가 몇 % 섞였는지를 비유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게 섞였는지를 나타내는 혼합률인데요. EU에서는 1%가 넘으면 일반 작물이라도 GM 작물로 치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가 넘으면 GM 작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GM 종자가 다른 일반 농장에 옮겨가게 되면 이렇게 비유도적 혼합률이 높아져서 많은 농민들이 GMO, 일반 작물인데 불구하고 GMO라고 분류되어 가격 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유채, 옥수수, 대두 일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러한 작물들의 GMO가 1%가량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태계적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GMO에 관련한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인 앤 카푸친스키 교수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학자들 또한 GMO의 생태학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GM 작물이 만약에 한번 자연에 퍼지게 되면 이것을 다시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학적 리스크가 나중에라도 판별이 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생태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재배가 오늘의 논제이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리커셔너리 프린시플,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큰 생태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GM 재배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GM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힘으로 재배하기에는 특히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도 미국에서는 이미 15개의 작물 그리고 52종의 GMO가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GM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 이론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GM 작물에 대한 기반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GM 작물에 있어서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농민들은
그나마 값이 비싼, 물론 로열티가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측의 근거에 해당되는 건데, 로열티가 그나마 가격이 싼 미국 GM 종자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식량 주권이 상당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초창기 자동차나 비행기, 심지어 초창기의 전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당연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11 테러 이후에도 당연히 테러의 위험에도 당연히 주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위하는 척하면서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먼저 안전을 선택하라. 이와 같은 진부한 생각들은 그 어떤 인간 활동들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상식적인 사실을 진부히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막연한 전 세계적인 모라토리엄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유한 나라들이야말로 이른바 유기농법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많은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있겠지만 만성적인 영양 결핍을 겪거나 식량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공포가 빈민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환경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더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음으로 그레햄 브룩스 피터 버스폴트의 출처에 따르면은 해충 저항성 옥수수가 일반 옥수수에 비해 살충제 평균 사용량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약 사용량 또한 감소했던 것으로 저희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GM 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서의 이익과 국가 경쟁력이 동반되고, 또한 GM 작물이 자유롭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업 산업이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럴 때야말로 저희가 좀 더 자본력을 갖추고, 부정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야 자본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한 점, 그런 것들이 항상 자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앞서 부정팀께서 반박해 주신 그런 출처에 대해서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안녕하십니까.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 측에서는 매우 GM 작물에 대해서 매우 강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제 생각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예방책이 없는 비전은 그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아까 긍정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주실 때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또 구체적인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시면서 계속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기 급급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에 임하실 때 지금 이 토론은 저희 긍정 측과 부정 측의 양 방향의 토론입니다. 하지만 긍정 측에서는 마치 이 토론이 단순히 GMO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토론이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까 긍정 측에서 지구를 위한 척하면서 이런 진부한 생각들, 이렇게 단순히 GMO가 위험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정 측에서는 지구를 위한 척을 한 적도 없음에도 없고, 또 진부한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이 사정 예방 원칙이 단순히 막무가내식 반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는 그렇게 공신력을 그렇게 막 옹호하시면서 이 유엔 협약이라는 아주 공신력이 있는 이 협약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 반대라고 일관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식량 부족 얘기를 하시면서 빈민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GM 작물을 개발해서 또 식량 부족을 해결한다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토론의 논제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다입니다. 즉 이건 매우 토론의 논제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충 저항성 옥수수 농약 사용량 감소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GM 작물을 우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Scientific American의 2008년 7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도 농약 사용 같은 게 처음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농약으로 인해서 슈퍼 잡초 같은 게 생기면서 오히려 그 제초제 사용량 같은 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출처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그냥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덜렁 공신력 있는 기관 이름 하나만 되면 그 출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연구가 언제 진행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계속 토론의 논제가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다인데 해외에서 반입된 GM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치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초제 저항성 벼를 우리나라에서 심으면 나중에 역수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대초제 저항성 벼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와야만 하는 GM 작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초제 저항성 벼를 단순히 우리나라에 심는다고 해서 해외 역수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고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의 여러 가지 GM 작물에 오히려 가격 경쟁에 대해서 뛰어난 입지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비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세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찾아오기 위해서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 어떻게 GM 작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비전만 갖고 계시지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건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영세 농민이 역시 또 이 GM 작물이 재배되면은 영세 농민이 아주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이 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떻게 그런 혜택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 측에서 처음 입론을 할 때 이론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이건 단순히 플라즈미드 이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얘기를 끝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전혀 해주신 것 같지 않고 또 슈퍼박테리아 출현에 대해서도 반박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지동 병등성이라는 이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반박을 해주시지 않은 점이 아쉽고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 저희 긍정팀 그리고 부정팀 모두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론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내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자세한 방안과 대책 그리고 국내 재배가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 토론에서는 생각합니다. 저희 찬성팀에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두 번이나 강조드렸던 민간 육종 연구 단지라든가 그를 통한 작물 전체 기능 연구 사업단의 그런 업적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GM 작물의 국내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현재 시점에서 논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 팀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GMO에 관한 논의는 항상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세계 어딘가에는 GM 작물이 계속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론 자체의 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 미래를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도입이 되는 그런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팀에서는 충분히 주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GM 작물이 가져올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팀은 너무나 현재론적 관점에 입각한 나머지 그 효용성들을 너무나 크게 보지 못하신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원에서 제의한 2020 종자산업 비전에서는 우리만의 집중과 선택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이 특성화할 수 있는 GM 작물을 개발하자고 그러한 비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저희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농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제로 현실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거에 대한 도입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역수출을 하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입문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의 로열티를 낸 그런 영세 농민들이 GM 산업을 통해서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종자를 개발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들만이 가진 지역적 지식, 환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생명공학자들과 연합을 하여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GM 작물의 국내 재배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GM 작물의 국내 재배에 대한 제도는 미국의 그것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논제 제안을 긍정팀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긍정팀에서는 해외에서 GM 종자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GM 종자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 그 두 가지 모두를 옹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팀에서는 논제 제안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냥 국내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그 또한 구체성이 부족한 바입니다. 외국 기업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GMO 안전성 심사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부정측 1번 토론자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긍정팀은 특별하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긍정팀은 수긍하고 넘어갔다고 저희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GM 작물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비전이 있다고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어느 박사님께서 어떤 GM 작물을 개발하셨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제시한 비교 우위 이론 또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술조차도 우리나라에서 GM 작물을 재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긍정팀의 논리 또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9.11 테러와 같은 일회성 사고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GMO에 적응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GMO 같은 경우는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영원히 갑니다. 일단 GM 종자가 퍼지게 되면 이게 언제 어디서 GM 종자를 가진 식물을 저희가 섭취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건강 그리고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오염에 대해서 제가 임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허권이나 가격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긍정팀에서 이를 수긍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안전성에 대해서는 GM 작물이 오히려 야생에서 별로 다른 작물에게 해롭지 않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긍정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아까 제가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생태학적 리스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 예방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이러한 생태적 안전성을 조금 그냥 단순히 해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성을 권유하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럼 일반 생물학 이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 작물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DNA에 있는 염기배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에 의해서 몸에 해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GM 작물의 플라스미드를 삽입할 때 그 염기 배열이 어느 부분에 삽입될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염기 배열과 앞에 있는 염기 배열 혹은 뒤에 있는 염기 배열이 합쳐져 가지고 결합되어서 어떤 병적인 형질을 유도하게 된다는 보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 쪽에서는 이런 이론적 문제들 또한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론적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사전 예방성 원칙 그리고 유전자 오염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근거를 든 바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정 측께서는 이러한 국내 재배는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세 가지 근본적인 GM 작물을 가지는 위험성과 몬산토가 가지는 비리, 그리고 재배 과정에 있어서 이론적인 규모의 경제의 이론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부정 측께서 든 근본적인 근본적인 GM이 가지는 위험성은 GM이 국내 재배를 됐을 때 가지는 위험성이 아니라 GM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즉,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GM 작물을 국내 재배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아니고 이러한 인류의 발전을 채택할 때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인데, GM 작물이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GM 작물의 가능성이 마치 모든 GM 작물이 위험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 이미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분의 GM 작물의 이점 또한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지금 던지고 싶고요. 몬산토의 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몬산토가 비리가 있으니까 국내 재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업에서 수많은 비리가 있고 잘못된 그러한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재배가 이루어지고 앞서 정부가 깨끗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발전의 뜻을 밝힌 바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러한 몬산토와 같은 비리 있는 곳에 GM 작물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국내 재배를 이루어서 좀 더 깨끗하고 영세 농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농업산업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인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력이 현재 없으니까 국내 재배를 통해 일궈내고 그로 인해 좀 더 GM이라는 이 GM 작물의 수준을 같이 높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얄티를 우리가 이러한 종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종자의 국내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로얄티를 지급하는 양을 줄이고 이러한 것으로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을 좀 더 높이고 이러한 농업 산업의 좀 더 고급화와 화해와 같은 이러한
퍼웨이와 같이 이렇게 좀 더 높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이끌어내면 그때서야 우리 농업시장에 자본력이 생기고 그 자본력을 기반으로 환경을 생각한 그런 GM 기술의 동시적 개발과